할렐루야,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굿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숙 박사의 송아트 진행을 맡은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송아트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 교수님이신 김인숙 박사님 모시고 송아트 교육의 진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40여 년 동안 송아트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김인숙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송아트 6단계 지도법은 어떤 걸까요? 네, 이제 그리기 지도법을 다 마친 아이들이 6개의 사고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주제에 대한 핵심 파악, 또 아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대상 관계에 있어서 도덕성이나 인격을 회복하고 네네. 또 다양한 사고 활동을 통한 두뇌 활동, 또 구체적인 사고 활동을 통한 사고 활동, 네네. 그리고 오감적 사고를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사고 활동을 통해서 네. 아이들의 다채로우면서도 모든 전 분야의 두뇌 활동이 확장되고 활성화되고 네네. 심리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6단계의 지도법을 수업 시간 내에 네네. 가지고 수업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김인숙 박사님만의 송아트 6단계 지도법. 이 지도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가 건강해지고 두뇌가 촉진된다라고 하는 네. 많은 유치원 어린이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김인숙 박사님의 아주 특별한 송아트 6단계 지도법 강의를 통해서 쉽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송아트라는 프로그램에 경청과 인식이 안 된 아이들, 경청이 안 된 아이들, 또 인지가 안 된 아이들, 사고 활동이 안 된 아이들, 또 이 모든 표현이 안 된 아이들, 이런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급히 필요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다 갖춘 아이들, 이제는 나는 형태 인식도 되고 또 엄마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도 다 들을 수 있고 또 책을 읽고 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의 시간은 약 3개월 정도면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못하는 게 없어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미술 그리기 지도법과 심리를 치료하는 방법들 또 두뇌를 촉진하는 방법들을 가져야 될까요? 저에게는 그리기 지도뿐만이 아니라 송아트 6단계 지도법의 연구는 거의 50% 이상이 6단계 지도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법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많이 울었고 아이들의 정체성이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가슴앓이를 했고 또 두뇌 활동이 대단히 뇌가 지연돼 가지고 다른 아이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소통이 안 된 아이들을 소통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려면 우리가 어떤 교습 방법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거에서 6단계 지도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내 아이만의 이제 천재성도 발견해 보는 거예요. 이 6단계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한 아이의 천재성,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을 발견해 준다면 그 아이만의 지도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교육의 방향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저는 항상 무엇인가 지도법을 개발하면 그 지도법을 통하여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분석해 볼 수 있는 분석표를 이렇게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은 송아트에서 얘기하는 1번의 분석표예요. 이 분석표는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아이들의 그림 표현 속에서 두뇌를 발견해 보는 거죠. 그런데 뇌를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내향이야. 그러면 그림이 조그맣고 구체적으로 조그매지고, 외향이야. 그러면 막 크게 그 칸을, 네모 칸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내향과 외향의 성향도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 또 그림의 표현에서 좌뇌형, 논리적인 표현을 하느냐, 우뇌형,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을 하느냐. 7살 아이인데도, 이게 한 5세죠? 5세 아이인데도 낙엽이 툭 떨어지는 시인과 같은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감성이 굉장히 남다르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감성을 막 무시해서 소리를 치거나 그러면 슬픔을 느끼는 농도가 굉장히 더 깊어요. 아픔을 느끼는 것도. 그래서 이제 우뇌형의 표현인가, 또는 전뇌형, 굉장히 듣고 모범적인 답안지를 척척 내는 전뇌형의 표현인가, 이거를 분석해보고, 또 이 IQ로 말하는가, 선생님과의 소통의 기록 속에서 기억하여 말하는가, 언제 어느 때 그랬다고 얘기하는가, IQ가 수학적 IQ인가, 또는 공간적 다른 어떤 민감한 그 충격적인 트라우마의 기억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IQ 진단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Q, 감성의 아까 높낮이. 예를 들면 제가 EQ를 찾아내보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발디의 사계라는 노래를 듣고 아이들이 계절을 선택하고 그 계절에 자신의 의견을 넣어 6단계를 표현한, 이따가 그림들을 보실 건데요. 이런 감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인 거죠, 송아트 이 프로그램 자체가요. 그런데 SQ, 상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형, 아까 낙서에서 보셨죠? 지난번에 낙서에서 보셨죠? 막 굉장히 진하게 낙서를 하고 정말 구멍을 빵 뚫을 정도로 낙서를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굉장한 에너지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도표를 가지고 두뇌를 보고, 또 심리는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억압되어 있는가, 위축이 와 있는가, 또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어디 이 두뇌 활동이 퇴행되어 있는가, 또 긴장성이 어느 정도인가, 또는 기질에 있어서는 직관형인가, 사고형인가, 감정력인가, 감각형인가, 이런 것들을 고루 볼 수 있는 표입니다. 또 창의성의 5대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을 고루 발달시켜서 이 아이들이 창의적인 인간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교육적인 견해를 넣은 분석표입니다. 이 분석표가 필요한 이유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자는 거죠. 그 아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기질과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좋은 환경을 주 양육자나 지도자들이 어떻게 갖춰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상담으로 논할 수 있는 이 차트이기도 합니다. 자, 6단계의 지도법은 무엇일까요? 김인숙이가 소개하고 있는 6단계 지도법. 우리가 미술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두뇌 활동과 심리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종합적인 종합 캔디와 같은 두뇌 활동과 심리 치료를 위한 이 6단계 지도법이죠. 이 지도법은 첫 번째, 모든 주제에 대한 핵심 파악 능력이 굉장히 파악 능력을 주는 거에 1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제가 물고기라면 물고기에 대한 핵심 파악을 위해서 아까 명칭으로 안내했고, 상황적, 배경적인 확장적 사고를 도와줬듯이 우리는 주제에 대한 핵심 파악 능력을 위해서 동기부여, 또 수업 준비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제가 나무가 되었네, 길다란 동그라미 나무가 되었네, 조그만 동그라미 나무가 되었네, 이게 주제라고 하면 여기에 너는 어디에 있지? 너. 나라는 정체성을 표현하게 하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이제 못 그리는 게 없도록 하는 물고기, 나무, 이런 건 다 그릴 수 있어. 아이들이 이제 경청하고 인지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게 다 되어 있는데, 이곳에 나라는 정체성을 그리게 하자,
아이들마다 각양각색 다른 나를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을 전혀 입지 않는 아이, 또는 엄마 뱃속에 숨어 있는 아이, 나무 풀숲에 숨어 있는 아이, 나무 위에 이렇게 눈만 빼꼼 쳐다보고 있는 아이, 뭐 하고 있냐고 했더니 숨어 있대요. 왜 3살 아이가 숨는다는 말을 알아야 되죠? 자, 거기에서부터 심리는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숨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될까요? 부모님과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이의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숨지 않아야 될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나의 정체성이 막 커지고 나는 대장이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그림을 잠시 뒤에 보시게 될 건데요. 나라는 정체성의 표현은 너무도 중요하죠. 3번째, 나가 표현되고 나면 대상관계인 누구랑 있니? 누구랑. 모든 심리적인 아픔과 고통은 누구랑에서 오는 겁니다. 대상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졌거나 대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소외됐거나 이런 거에서 심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랑이라는 표현을 하자 아이들의 표현을 이따가 잠시 보실 겁니다. 자, 수많은 아이들의 2번과 3번 나와 너의 표현은 정말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는 만 3세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지도 들어가라고 합니다. 6단계 중에. 그런데 4단계 이제 좌뇌 논리력의 단계에서 4번과 5번의 표현이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도와주기 위한 건데요. 논리 중에서도 장소에 대한 거, 이 나무가 어디에 있지? 이 나무 어디에 있어? 근데 어떤 어르신에게 이 수업을 하면서 이 나무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바닷속에 있대요. 자, 장소에 대한 인지 활동이 무너진 거죠. 이런 경우 또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주제와 장소에 대한 환경적 여건이 소통이 잘 안 되네. 그러면 저희가 하는 말 있죠? 4차원 아니야? 이렇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들을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아이들이 발견되곤 해요. 장소에 대한 거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장소에 대한 명확한 교육의 인지 활동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 앤드 논리적인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정보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무엇이 어떻게 생겼니? 무엇이 어떻게 생겼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기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선생님. 줄기에는 이렇게 껍질이 있어요. 이렇게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요, 나무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여기 줄기가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애벌레도 있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무엇이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 사람이 어떻게 생겼지? 산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자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무엇일까요? 6번째는 오감적인 표현을 하도록 한 거죠. 오감적인 표현은 오감을 재능으로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음악을 전공하고 또 제가 미용실에 가면 부럽습니다. 그럼 뭐가요?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 자를 때마다 돈으로 바뀌지 않나요? 쿠폰으로 바뀌네요. 재능이 빛을 발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미용실 아주머니도 웃곤 하거든요. 재능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만이 가지고 난 아주 빼어난 재능들인 거예요. 이게 오감적 사고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오감적 사고에서 음악을 얘기하는 아이들, 이렇게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 미술적인 시각, 공간지각력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 냄새를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 또 소리를 음악은 소리입니다. 소리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촉감과 시각과 청각과 이 오감적인 표현들을 아이들이 표현하는데 이걸 더 증폭시켜 주기 위해서는 얼큰한 된장국 맛있구나. 얼큰한. 이것이 이 오감을 자극하고 아이 매워. 이것이 오감을 자극하고 아이 차가워. 이런 것들이 오감을 자극하죠. 그래서 저희 송아트 지도법에 오감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도입되는데요. 이런 6단계의 지도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관계성과 장소에 대한 거, 구체적인 거, 또 오감적인 사고 활동을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활동이 이 6단계 지도법입니다. 그러면 이 6단계 지도법에서의 분석은 어떻게 되냐면 정체성의 소유자의 아이, 자존심 상하게 하면 큰일 난다.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정체성의 소유자들은요, 처음부터 나부터 그립니다. 그리고 나를 그릴 때 가장 행복해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좌절을 느꼈을 때 분노로 변하게 되는 거죠. 관계성의 보석의 아이들은 친구 살피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못 해버리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약이 오른 이런 아이들, 아픔으로 가져가는 이런 아이들이 관계성의 보석들이죠. 이 관계성의 보석이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할 때에는 아시죠? 관계성의 보석들은 사람들을 경영한다는 거. 나의 정체성이 좋은 아이들은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거. 장소에 대한 논리력과 이 구체적인 논리력을 가진 아이들, 장소에 대한 것들은 대동여지도의 김종호와 같은 거죠. 무역하시는 분들, 장소에 대한 이 관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쳤을 때 병증은 ADHD라는 걸 받게 되는 거죠. ADHD 아닙니다. 천재성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어떻게 아주 하나만 보면 후벼파고 밥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는 아이들, 식사도 그냥 거절하고 파고드는 이 집중적 사고의 아이들, 5번의 아이들, 이 보석들이 자동차의 엔진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는 꼬마 과학자들과 오감의 재능자들과 정체성의 보석들과 다양한 관계성의 보석들이 핵심 주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보실 수 있는 그 다음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단계 속에는 이렇게 커다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6단계 지도법에서 아이들의 핵심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맵을 준비해서 3세를 줘도 3세의 맵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3세 아이들이 지금 꽃에 크고 작은 예쁜 꽃과 나는 놀아볼 거야. 그러면 주제가 꽃이지요. 그런데 나는 놀아본다는 거예요. 꽃들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함께 놀아본대요. 그러면 아까 지도법 6번에서부터 3번까지를 표현하는 건데요. 그 중에 주제는 꽃이에요. 꽃에서 이 아이는 구름이 생각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씨앗이 생각나고 햇님이 생각난대요. 자,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의 이런 의견을 키워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수없는 아이들과의 소통의 기록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이 기록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눈과 눈이 마주치며 선생님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크로스업 되며 하나가 되어 소통으로 기록된 것들이죠. 이런 기록들이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회복시켰고 아이들의 이렇게 주제를 핵심 파악하는 능력도 대단히 회복된 거예요. 그때 너 어디냐고 했을 때 아이 모습 보이시나요? 이제 자체적으로 내 아이의 모습을 발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아이도 꽃이 주인공인데 이제 이름 쓸 줄 알아요. 이 아이는. 그리고 나비와 하트가 생각난대요. 이렇게 반듯반듯한 그림을 그려냈네요. 그런데 너는 어디니? 했을 때 나는 그리지 않아요. 토끼를 그리고 개미 아는 것들을 표현하네요. 아는 것들을 표현하는 두뇌 활동과 자신을 표현하는 정체성의 활동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그리는 친구들에게도 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독려해야 되겠죠. 부모님이 독려해야 되겠죠. 잘해서 기분이 좋다. 잘하니까 너무 훌륭하구나. 이런 칭찬은 좋지 않습니다. 너의 의견이 굉장히 훌륭하구나. 너의 의견을 보니까 너가 너무 멋지다. 이런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너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 반응을 보여줬을 때 정체성은 대단히 확보가 되는 거죠. 또 꽃이 주제인데요. 해가 주제인데요.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붙여 뭐가 되었니?
동그라미 붙여서 뭐가 됐지? 동그라미가 주제네요. 동그라미가 뭐가 됐냐고 했더니 이 아이는 동그라미를 붙여서 개미가 되고 이 아이는 동그라미를 붙여서 사람의 얼굴이 되고 해가 되었는데 여기에 너라는 정체성은 어디에 있니?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정체성이 나옵니다. 정체성들이 나오는데 어떤 정체성으로 나오나요? 이 아이는 치아가 다 드러나게 나오네요. 또 이 아이는 언니와 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정체성들은 어머님들이 스스로 내 아이의 정체성을 발견해 볼 수 있는 이런 수업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또 이렇게 이 그림은 이제 5세 아이들 거의 그림인데요. 이제 그 6단계 아이들이 나는 춤춰요 했을 때 그림으로만 표현하는 건 그냥 공간, 시각 예술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핵심 파악을 하고 그림으로 6단계의 표현을 하고 이거를 글로 즐거운 춤이라는 글로 재현해내고 이 글을 남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정말 설렌다라는 말을 써요. 이 5세 아이들이. 자, 이 글 속에서 조명이 반짝거리고 예쁜 음악이 새어나온다. 이 아이 시인이 되지 않을까요? 이 어휘력이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5세 아이들의 어휘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동스럽답니다. 결국은 우리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림을 자신의 의견으로 표현하고 말을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교육의 안내자의 역할에 부재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3, 40년 동안 미친 듯이 한 우물을 파고 이렇게 연구한 거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으로. 자, 저의 연구는 이제 모든 생각을 글로 다 쏟아져 내놓는 아이들의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 비발디의 사계를 듣고 아이들은 이 아이는 봄을 선택했네요. 이 아이는 비발디의 사계 여름을 선택했네요. 여름을 선택하고 여름의 풍경과 여름의 상황을 재현해내고 이제 아이들의 모든 문제 해결력은 이 정도면 대단히 우수하게 발전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아이들의 모든 의견들은 이 6단계 지도법을 통해서 핵심 파악, 또 자신의 의견을 표현, 정체성의 확보, 대상관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도덕성의 발달, 인격 형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송아트 그림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6단계 지도법 도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 6단계 지도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발전을 보이는 건지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에 40년 동안 송아트 교육에서 네. 또 박사님만의 아주 특별한 네. 6단계 이 지도법을 지금 오늘 강의하신 거잖아요. 네. 6단계 지도법을 개발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병증으로 보고 또 여러 가지 아픈 아이들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지도법에 있어서 부재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도법의 부재를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네네. 해서 많은 자료와 서적들을 찾아봤지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동경이나 이런 서점에 가서 많은 책들을 수집도 해보고 또 지도법들을 다른 여러 나라 것도 찾아보았는데 그곳에 지도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지도법 중에 특히 6단계 지도법은 아이들에게 그 재능을 보다 더 빛나도록 도와주는
이 과정이거든요.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네. 막상 개발해 놓고 나니 또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고 네. 이거를 또 상담으로 끌어가시는 원장님들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또 이거를 아시는 부모님들 역시 대단히 내 아이의 6단계 지도법 속에서 찾는 내 아이의 천재성은 정말 그걸 부둥켜 안고 그냥 행복해 하시고 네. 이걸 어떻게 키워줘야 될 것인가라는 가능성을 놓고 흥분된 모습들이 아이들의 병증을 해결해주는 모습처럼 보였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교육계가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40년 동안 이 송아트를 연구하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만드셨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지금 아주 간절하게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뭐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또 유치원 원장님들이 이 송아트 교육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접목하면서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아이들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송아트에 대한 이 진가가 앞으로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굿TV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김인숙 박사님의 송아트 6단계 지도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천재성을 발견하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인숙 박사님의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그리고 늘 부모님들한테 인정받는 천재성을 발견하는 아이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